네, 저는 문화낙공장의 대표이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수연, 활동명으로는 에르네스토를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 의도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죠. 서울에서 좀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았던 생각이 너무 빠른 거예요. 도시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이제 며칠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었다거나 그런데 그게 어느샌가 며칠만 지나서 제가 한순간에 사라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제가 생각하는 청계천의 이미지가 조금 그랬어요. 일단 청계천이라는 곳 자체도 복원 사업이 됐던 곳이고 그리고 이 청계천을 따라서 있는 가게랑 빌딩들도 어느샌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쉽게 사라지는구나. 이 도시에서는 쉽게 사라지고 무엇이든 쉽게 대체될 수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도 저렇게 쉽게 사라지고 대체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내가 언젠가는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흔적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획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청계천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즐길 만한 행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는 근데 저는 이런 진입시기 예술인들이랑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저의 주력 콘텐츠인데 이런 건 좀 어떠세요? 라고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들으시더니 그런 건 왜 해요? 같은 그런 반응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냐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가치적인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설득을 했고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킹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한 공예를 전공한 친구의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해서 7년 동안 공예를 해왔는데 자기는 공예로 예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니까 예술활동 증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안에서 학교에서 했던 예술들은 예술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저는 예술인이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제 대학교 동기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를 썼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문학계도 좀 그런 제한 사항들이 많았던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판으로 들어와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의 진입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입 시기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 한 번을 마치고 나는 순간에 경쟁해야 되는 대상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같은 경우도 예비예술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바로 지원할 사업이 올해부터 바뀌긴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들은 정말로 그 예비예술인 사업 한 번의 경험만으로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나? 말이 좋아 청년 예술인이지 사실 39세쯤 되는 진짜 그 나이를 걸친 그분들은 업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일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를 못 하기도 해요. 사실 그걸 왜해는 저처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그걸 왜 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희 요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설문을 남겼을 때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 시기에 사람들한테 어떤 업력이 있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진입 시기에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예술을 하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그게 가치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뭔가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커뮤니티 사업이잖아요. 이게 발표라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발표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들이 좀 더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을 함께 할 동료들을 본인이 직접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바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맥락에서 상호 심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하나가 더 있긴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심의 권력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여기저기 심의를 받아갔던 입장에서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딘가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고 그 서류가 선정돼서 발표하러 오라 해서 갔더니 길어야 10분의 시간을 나에게 제공하고 그 10분 안에 나는 정말로 나라는 존재를 모두 보여줬나? 그리고 모두 보여줄 수 있나? 그리고 10분 만에 저 사람들은 나를 선정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딘가에 심사위원회로 갔을 때 그런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10분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업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많은 제한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대다수가 생각보다 좀 사업에 적극적이다 라는 게 너무 좋고요. 왜 그러면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심의 때에 지원자 수가 일단 첫 번째 공고에서는 미달이 났었고요. 재공고를 하면서 31명까지 겨우 모였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심의를 안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거의 1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괜찮을까? 근데 그렇게 걱정했던 것 대비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 만족은 아니지만 반말 쓰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참여자들이랑 반말을 쓴다라는 거. 사실 저는 이렇게 매년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오죠. 특히 이런 진입 시기의 분들. 무엇보다 이제 저도 나이를 들어가니까 나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래도 한 자릿수 아래까지는 들어오는 사이들이었는데, 근데 이분들과 어느샌가 이제 두 자릿수까지 벌어지는 이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저를 대하는 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근데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서로 반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제안해준 우리의 어은싱그 이제 한승민이라는 친구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참여자는 그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 아니 아쉬운 점, 사업 기획 의도나 이런 게 제가 너무 어려웠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과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잘 못 시켰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참여자분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발표가 중요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도 계셨다. 근데 그것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만들어진 과정의 판 안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분에게 맞는 사업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명확해요. 50살 전까지 10억을 모은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10억을 모아서 어딘가 지역에서 폐학교를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그 폐학교를 매입해서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우파 파브릭이라고 하는 생태 공동체가 있어요. 예술인들이 기반이 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 생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는 진입 예술인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들은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위태롭고 어딘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의 진입하는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가 만든 공동체에 와서 저희 사업에 지금 모토처럼 자유롭게 실험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저희 공유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대로 우리 공유회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잘됨이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에게 잘 보여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보여지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거는 2차 문제인 것 같고 저희 우리 사업의 취지처럼 우리가 이것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가, 즐거우셨는가가 전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물론 결과는 그렇다고 결과가 나빠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결과는 좋으면 좋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과정이 행복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 만들려고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